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 지킴이 실전투자연구원의 황장군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그런데 말입니다. 심층분석 박셀바이오 그것이 알고 싶다 입니다. 브리핑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 박셀바이오 중립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방송 중에 그 주변에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다시 한번 박셀바이오 분석해 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박셀바이오의 파이프라인을 중심적으로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볼까 해요. 박셀바이오 브리핑에 앞서서 오늘 저희 실전투자연구원 장군방에서 여러가지 종목 수익 실현을 했는데요. 오늘처럼 지수가 좋지 않은 날에도 장군방 회원님들 수익 인증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바로 박셀바이오 브리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여기 펜엔터테인먼트 좀 늦게 매도하셨는데요. 그리고 이분은 영상 보시고 사이토젠을 또 매수하셔서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 인증이 이렇게 났고요. 또 보시면 오늘 하나마이크론 잘 팔았죠? 고점에서 아주 잘 팔았는데 그 관련해서 들고 계시더라고요. 이분 보시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유니셈 추천드렸는데 그 유니셈 사가지고 오늘 큰 수익 내셨다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다음에 보시면 인지 컨트롤스, 네, 이분은 좀 오늘 매도 늦게 하셨는데 추가 수익 가져오셨고요. 이분 보시면 펜엔터테인먼트 조금 늦었지만 펜엔터테인먼트하고 사이토젠 영상 보고 또 사이토젠을 사갖고 들고 계셨다고 해요. 이분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 보시면 하나마이크론 오늘 아주 고점에서 매도 잘했죠. 네. 하나마이크론까지. 또 다른 분 보시면 이렇게 게임빌, 제가 아직 우리 홀딩하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게임빌 중간에 슈팅 나왔을 때 또 수익 실현 하셨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녹십자 홀딩스 오늘 이렇게 8.3%, 또 다른 분 녹십자 홀딩스 5.4%, 또 다른 분 세방 14% 넘는 수익, 그리고 NGT 테크놀로지까지 장군방에서는 오늘처럼 지수가 좋지 않은 날에도 많은 수익이 났습니다. 여러분, 주식 매매하실 때 이렇게 지수가 좋지 않은 날에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오늘의 주인공 박셀바이오 브리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바로 증권사 레포트부터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증권사 레포트를 먼저 보는 이유는요, 제가 레포트를 몇 개 나온 게 없는데 박셀바이오 관련해서 제가 찾은 레포트가 5개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제일 파이프라인 설명이 가장 잘 된 그런 레포트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2020년 11월 16일 KTB 투자증권의 김재윤 애널리스트께서 작성해 주신 박셀바이오 레포트입니다. 간암, 췌장암 등 4개 암종 완전 관해 플랫폼 보유해서 완전 관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 관해가 뭔가 의사하고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요, 아주 상세히 가르쳐 주더라고요. 일단 암이 완치되었다고 하려면 우리 몸에 아주 작고 미세한 그런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져서 재발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암이 완치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암제를 투여해서 암세포가 거의 사라져서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단계, 이 정도의 단계가 됐을 때 완전 관해라는 표현을 한다고 하고요.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보면 관해는 완전 관해와 불완전 관해 혹은 완전 관해와 부분 관해로 이렇게 나뉘는데, 부분 관해는 처음에 암을 진단했을 때보다 약을 투여한 이후 약 30% 혹은 그 이상 암세포가 줄어들면 부분 관해 또는 불완전 관해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줄어들면, 암세포가 그 항암제를 투여해서 거의 대부분 줄어들면 완전 관해라는 표현을 하는데, 보통 완전 관해라는 표현은 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 치료랑 그 항암제를 투여한 이후에 5년 내에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내용 전문의 친구가 저한테 설명해준 내용이니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셀바이오 파이프라인 보시면요, 박셀바이오는 면역
세포 치료제 개발 바이오 기업이고 암 전문 병원인 화순 전남대 병원의 교수진이 2010년에 창업했다고 해요. 네, 보시면 크게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박셀바이오 진행성 간암 박셀바이오 NK라는 파이프라인이죠. 자연 살해세포 항암 면역 치료제 지금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다발 골수종 박셀바이오 DC 수지상 세포 항암 면역 치료제 2상 진행 중에 있고요. 자, 세 번째 췌장암 및 난소암 박셀바이오 CAR-T 세포 항암 면역 치료제로 전임상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주력 파이프라인인 진행성 간암은 2016년에서 17년에 1상 2상을 진행했고 총 11명의 진행성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했는데 임상 1상에서 투약 후 2개월 기준 2달 만에 항암제 요걸 투약 후 2달 만에 완전 관해가 4명이 나왔고 11명 중에 4명이 완전 관해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분 관해가 1명이라는 기록을 세웠고요. 또 지금까지 11명 중에 10명이 생존함으로써 중앙 생존 기간이 40개월을 기록했는데 이게 웬만한 치료제 대비해서 웬만한 치료제를 투여했을 때 보통 3개월 이상 살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박셀바이오의 주력 파이프라인 진행성 간암 치료제 요거를 박스 NK죠. 박스 NK를 투여했을 때 40개월을 기록했다고 해요. 이거 정말 놀라운 수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행 중인 임상 2상에서도요. 첫 번째 환자한테 완전 관해를 기록했다고 해요. 완전 관해. 예. 그리고 임상 2상은 임상 1상에 비해서 투약량을 2배를 늘린 것인데 현재 두 번째 환자까지 투약이 완료된 상황이고 이 환자도 지금 거의 완전 관해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박스 NK가 응급 임상에도 놀라운 치료 효과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게 그 간뿐만 아니라요. 간 전이 췌장암이나 다발 골수종, 지방 육종, 진행성 간암 등 4건에 대해서도 완전 관해 그리고 교모세포종이라고 되게 이게 치료가 어렵고 이거 걸리면 바로 죽는다고 할 정도로 이런 악질적인 암에 대해서도 부분 관해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완전 관해가 확인된 간 전이 췌장암의 결과는 매우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간 전이 췌장암에 대한 완전 관해는 박셀바이오 NK의 췌장암 및 전이성 간암에 대한 파이프라인 확장 가능성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요 박셀바이오 NK 요 치료제로 요 물질로 인해서 췌장암도 되고 뭐 간암도 되고 전이성 간암도 되고 뭐 이런 저런 거에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셀바이오는 항암 면역 치료제 제조를 위한 GMP 공장 자체를 보유하고 있죠. 요 공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요 물질들이 임상을 통과하면 바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요것이 바로 박셀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박셀바이오 항암 면역 플랫폼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박셀바이오 GMP 현황이라고 해서 이제 인큐베이터가 있고요. 연간 캐파, 월간 캐파 이렇게 나와 있고, 네, 가동률 이렇게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응급 임상 실적 보시면은 이렇게 환자 나이별로 남자 여자 이렇게 나뉘었는데 여기 특히 요 다발 골수종이나 지방 육종에서 완전 관해 반응이 있었다는 거, 예, 그리고 췌장암이랑 간세포 암종에서도 완전 관해 반응이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 보면 박셀바이오의 파이프라인의 이런 임상이나 이런 결과를 봤을 때 박셀바이오의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신약 물질들이 엄청 효과가 좋다라는 것, 이런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박셀바이오 좀 안 좋았는데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요. 뭐 참 이게 오늘 박셀바이오 보니까 자, 외국인들이 꾸준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박셀바이오가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꾸준히 물량을 모아간다. 그리고 뭐 이 프로그램 물량으로도 꾸준히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이 뜻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박셀바이오 뭐 파이프라인이나 임상 관련해서 중간 발표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상승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게 하는데요. 그러면 차트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오늘 개파락의 양봉은 났어요. 그쵸? 개파락의
양봉으로 나기는 했지만 지금 차트상으로는 역배열이죠. 완전히 역배열. 물론 지금 이 시점부터 외국인이 계속 저점을 모아가고 있어요. 외국인이 물량을 저점을 모아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역배열이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시점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 선 보이시죠? 요 선. 요쪽 선을 못 지키면 단기적으로 힘드시겠지만 일단은 손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가지고 있으면 오를 수도 있죠. 그리고 박셀바이오 이런 파이프라인 중간 임상결과 중간 발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호재가 생긴다면 이렇게 뭐 돌렸다가 이렇게 터치하거나 혹은 좀 더 내렸다가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요 지금 박셀바이오 파이프라인의 효과들이 되게 좋기 때문에 요걸 쉽게 포기하시라 뭐 이런 말씀은 드리기는 힘든데, 그래도 단기간에는 역배열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소나기를 굳이 맞을 필요가 없다. 지금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여기서 더 손실을 보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손절이 필요해요. 주식을 하시다 보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기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손절하실 때 보면 자기 기준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 나는 뭐 500이든 1000이든 넣고 나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7% 되면 그냥 전부 다 손절한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나는 마이너스 3%일 때 절반, 그리고 마이너스 5% 되면 전부 다 손절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만의 손절 원칙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주식을 하면서 주구장창 기다리다 보면 오히려 손실이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손절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오고요. 손절을 할 수 없는 시기에 결국에 또 손절을 했는데 또 손절하고 나서 올라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박셀바이오를 들고 계신데 더 들고 계실 분은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솔직히 지금 지지하고 있는 21선도 깨졌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하방이 더 열려 있어요. 하방이 더 열려 있다는 말은 여기 41선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박셀바이오 지금 나중에라도 복수열전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렸다가 뭐 임상, 뭐 중간 발표라든지 혹은 어떤 호재성 그런 기사나 혹은 호재성 회사에서 호재성은 어떤 뭐 기술 이전을 한다거나 그런 호재가 있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슈팅이 나왔을 때 먹고 나온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주장창 들고 있다가는 손실이 더 커지고 결국엔 참다가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 정말 쉽지 않죠. 네, 저도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수가 좋지 않아도 지키는 매매를 꼭 하셔야 돼요. 이런 날에 특히 오늘처럼 지수 별로 안 좋았던 이런 날에는 수급 분석을 통해서 남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뚝심도 필요하고, 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의 지지 라인이 없을 때 혹은 이 선을 깨면 손절을 하겠다 라는 결단력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뚝심이나 결단력, 요거를 저희 실전투자연구원 황장구가 함께 하시면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같이 이겨나갈 수 있게 그런 매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하단에 보시면 저희 실전투자연구원 연락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연락 주셔서 저와 함께 아주 편안한 매매, 그리고 뚝심 있고 결단력 있는 매매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셀바이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이상 여러분의 계좌 지킴이 실전투자연구원의 황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